소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식탁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건강 채널 추겸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소금을 집어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었나요? 아니면 잠깐 이걸 매일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나요?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소금을 먹습니다. 국에도 찌개에도 심지어 빵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소금을 왜 먹는지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금은 소금일 뿐이라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부엌 한켠에 아무나 손대지 못하던 소금이 하나쯤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쓰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죠. 바로 죽염이었습니다. 검은 빛이 감도는 묵직한 느낌의 그 소금. 다른 소금과는 달리 항아리에 담겨 있었고 함부로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아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땐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죽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중에 알고 나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채우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뒤 소나무 장작불로 9번을 굽는다고 합니다. 9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한 번 구울 때마다 대나무는 타고 소금은 재가 되었다가 다시 뭉쳐지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엔 검은 보라빛을 띤 단단한 덩어리가 남습니다. 이게 바로 죽염입니다.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만드는 소금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40대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컨디션이 된다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입안이 텁텁하고 뭔가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생깁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넘기다가도 결국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을 찾고 음식을 바꾸고 결국 가장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먹는 소금. 소금에도 각각의 성격이 있습니다. 정제염은 맛이 빠르고 선명합니다. 요리를 간단하게 마무리할 때 편리하죠.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 존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천일염은 시간이 만든 소금입니다. 바람과 햇볕, 기다림이 더해진 맛, 김치나 장처럼 숙성되는 음식에 자주 쓰여왔습니다. 다만 간수가 남아있어 쓴맛이 느껴질 때도 있죠. 구운 소금은 천일염을 한 번 더 불에 구워 간수를 날려보낸 소금입니다. 짠맛이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져 고기나 구이에 잘 어울린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염. 죽염은 많이 먹기 위한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굽는 과정을 거쳐 맛이 깊고 진해 아주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염은 단순히 구운 소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나무 속에서 구워지면서 대나무의 미네랄이 소금 속으로 스며들고 고온의 불 속에서 불순물은 타 없어집니다. 9번째 구울 때는 온도가 130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금은 한번 녹았다가 식으면서 결정으로 굳어지죠. 그래서 죽염은 짜기만 한 소금이 아닙니다. 입에 넣으면 짠맛 뒤로 미세한 단맛과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 넘김이 부드럽습니다. 일반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죽염은 그런 느낌이 적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죽염을 약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 입안이 개운하지 않을 때 딱 한 꼬집, 그러면 좀 낫더라. 그 정도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죠. 할머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죽염을 조금 입에 머금고 물로 가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입안이 개운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진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배가 더부룩할 때
따뜻한 물에 죽염을 조금 타서 마셨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답답할 때, 그렇게 죽염 한 꼬집이 작은 위로가 되어주곤 했죠. 죽염은 알칼리성 소금입니다. 9번 구우면서 산성이었던 천일염이 알칼리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맛이 없고 오히려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유황 성분이 더해지고 미네랄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반 소금과는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죽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죽염을 대하는 태도가 특별했던 겁니다. 많이 먹지 않고 급하게 먹지 않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먹는 것. 죽염은 하루에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요리할 때 마지막 간을 맞출 때만 조금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죽염 한 꼬집을 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녹여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안이 깨끗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죠. 이건 건강 루틴이라기보다는 몸과 대화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제보다 나아졌나? 뭔가 필요한 게 있나?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 죽염은 그 시간을 조용히 열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소금을 바꾼다는 건 식탁의 속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씹고 덜 자극적으로 먹고 오늘 내 몸이 어떤지 살피는 시간. 죽염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국이라도, 같은 찌개라도 죽염으로 간을 맞추면 맛이 깊어집니다. 짠맛만 강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됩니다. 그리고 덜 짜게 먹게 됩니다. 죽염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간을 낼 수 있거든요. 이건 건강 비법이 아니라 삶의 자세에 가깝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는 어떤 소금이 올라가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몸을 혹사시키는 식탁이 아니라 몸을 대화 상대로 삼는 식탁이 필요한 나이라는 것. 죽염은 그 사실을 조용히 떠올리게 하는 소금일 뿐입니다. 9번을 구워 만든 그 소금처럼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아주 조금 더 천천히